안녕하세요. 저는 수젠텍 펜텍센터의 이리미입니다. 저는 수젠텍에서 호르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슈얼리 스마트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The Evolution of Women's Health Diagnosis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 여성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툴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지금 발전하는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970년도에 최초의 여성 건강 진단 제품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디지털 다이그노시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싱글 호르몬에서 멀티 호르몬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부상한 것과, 그 다음에 AI 등장을 통해 다중 호르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웨어러블 템텍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호르몬의 측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텍 기술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1970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78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네, 그 이유는 여성의 생리 주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여성 호르몬 진단 기술이 나왔을 때는 수십 년간 그냥 임신을 진단하는 것, HCG 하나로만 여성 건강을 진단을 해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배란을 확인할 수 있는 LH라는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LH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배란되기 직전에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에 한번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서지를 보이고, 그거를 캐치를 해야만 저희가 배란이 언제 일어나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하루 한 번 검사로는 놓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여성의 생리 주기는 그러면 임신은 HCG로 확인을 하고 배란을 LH로 확인하고 생리 주기는 LH만 확인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여성의 생리 주기는 이제 LH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다음에 FSH 이런 4가지 이상의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상호 작용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편차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성분들 중에 내 생리 주기는 28일이다, 딱 4주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보통 생리 주기는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 개인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수치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수치의 기준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진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데이터를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 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달을 해야 될까? 해답은 더 많은 호르몬을 측정을 하고 더 똑똑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50년간 이제 여성 진단 기술이 발달된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 1970년도에 최초의 HCG 측정, 임신 호르몬 측정 기기가 나오고, 1980년도와 90년도를 거쳐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적용이 되며 이제 빠르고 좀 사용성이 좋은 제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디지털 다이그노시스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로 LCD로 화면을 확인을 한다든지,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초의 호르몬 진단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도에 인류 최초의 가정용 의료 진단인 최초의 홈플러그런스 테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때 등장했던 이제 임신 호르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연구소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험관처럼 생겼죠. 근데 저렇게 생긴 걸 이제 집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소변이랑 안에 들어있는 시약을 혼합해서,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후에 이제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2시간이 걸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임신입니다, 아닙니다를 드려야 됐다면, 이런 진단의 주체가 이제 가정 자가 검사를 통해서 개인으로 이동을 했다는 게 이런 첫 번째 진단 검사가 들어온 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가정용 진단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2시간 걸려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용 편의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좀 빠르게 측정하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니즈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다이그노스틱스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4단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980년도에는 이제 미드스트림 테스트를 통해서 앞에는 굉장히 이제 시험관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연구소에서 쓸 법한 그런 느낌의 진단 테스트에서 소변에 직접 이제 적용을 해서 컵이 없이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향상된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래피드 테스트가 등장을 했고요. 요즘 이제 뭐 임신을 시도하시다든지 뭐 배란 테스트를 위해서 약국에 가서 이제 테스트 스트립을 사시면 보통 다 5분이에요. 그 5분 정도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판독이 가능한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1분짜리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이제 디지털 프레그넌스 테스트 제품이 나와서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LCD에서 그냥 임신입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또는 배란입니다, 배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음향성 판정을 해주는 제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뭐 스트립 형태에서 희미한 선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디지털 화면을 보고 판독 오류를 완전히 제거한 제품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된 이유기 때문에 슈얼 스마트와 같이 기기와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결과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주기가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 단계는 이제 과거에 그냥 음향성만으로 확인을 했던 거에서 데이터가 생겨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변환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된 데이터를 이해를 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겨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리 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LH 호르몬 하나만 특정하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LH 호르몬 하나로만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멀티 호르몬 특정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LH 호르몬을 가지고 특정을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LH가 물론 배란 판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LH는 서지를 감지해서 배란을 예상을 할 때는 가장 가입력이 높은 1, 2일 정도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H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가임기 전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뭐 그 분이 호르몬 수치가 좀 높아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배란이 실제로 됐나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임신 시도를 했을 때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지 또는 나의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다각적인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LH 단독 검사는 이제 가임기에서 정적 스냅샷만 보여주는 경우고요. 전체 생리 주기에 대한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멀티 호르몬을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H가 있다면 가입력이 가장 높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에스트로겐이 더해지게 되면 에스트로겐은 LH 상승하기 이전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최대 6일 정도 가임기를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게스테론이 하나 더 더해진다면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 된 이후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배란기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항체기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FSH까지 추가가 된다면 난소 예비력 평가를 한다든지 불임이나 PCOS, 조기 폐경과 같은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렇게 하나씩 더해질수록 진단은 더 정확해지고 건강 관리는 더 정밀해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생리 주기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제 생리기에서 황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저에게 정보를 주는 FSH와 그다음에 난포기에 상승을 해서 가임기를 조금 더 늘려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배란기에 상승을 하는 LH, 그다음에 황체기에 상승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각 호르몬들은 생리 주기에 서로 다른 시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멀티 호르몬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생리 주기에서 이런 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개인이 측정을 하면서 내 호르몬 수치를 어딘가에 적어놓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단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용자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쏟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데이터는 그냥 숫자죠. 이제 보통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호르몬에 대한 일반 지식이 있으시다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많은 데이터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AI는 이러한 호르몬 데이터들을 번역해서 일반 이제 사용자들이 해석할 수 있게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르몬 테스트를 통한 또는 혈액 테스트를 통한 호르몬들에 대한 패턴 데이터, 그리고 저희 뭐 월경 앱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뭐 주기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의 과거 주기 데이터, 웨어러블이나 뭐 생활 습관 데이터, 보통 뭐 월경 앱 같은 데는 내가 언제 자고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막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웨어러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체 지표들이 AI로 들어가게 되면 AI가 그런 패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패턴이나 주기 단계를 인식을 하고 뭐 비정상 패턴이나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보통 그냥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는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주기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생체 지표를 넣었을 때 그 가임기를 예측한다든지 배란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호르몬 수치가 이상하니까 의사 상담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에 불과했던 데이터들을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술의 발전을 봤을 때는 1세대에는 저희가 그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양음성 단계의 제품이 있었다면 2세대에는 예측이 가능한 한두 가지 바이오마커로 예측이 가능한 제품이 있었고, 현재 지금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서 AI를 이용한 해석이 가능해서 호르몬 데이터를 개인에게 이해로 바꾸어주는 이런 제품들이 현재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AI가 우리에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럼 호르몬을 매일매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될까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죠.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아침마다 소변 검사를 매일매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연속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이제 방식은 일회성 검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검사를 하고 하루에 한 번 측정을 하고 포인트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회성 검사의 경우에는 측정 사이 데이터 공백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 특정한 뭐 LAG 서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친다든지 했을 때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굳이 사용자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연속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런 연속 모니터링 데이터는 현재 어떻게 지금 수집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수집하는 방식은 밴드나 워치, 스마트 밴드나 워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측정을 하고 간접적으로 호르몬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나 스킨 패치 같은 걸 이용해서 조직 간행이나 땀에 있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나 시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웨어러블은 간접 측정이라면 이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웨어러블은 직접 측정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속 호르몬 측정으로 femtech AI 헬스 컴패니언 이런 것이 구현된 미래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직간접적인 호르몬 측정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용자의 몸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변화를 예측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 6개월간 호르몬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어떤 패턴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떠한 변화를 예측해서 필요한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런 펜텍 기술의 발달은 호르몬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시대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의 나에게는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내일의 나에게는 내일 나에게 다가올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되고, 또 개인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먼스 웰빙, 이게 결국 펜텍 기술의 발달이 그냥 호르몬을 단순히 측정한다, 우리가 측정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의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제 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1970년도에는 인신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스트립이 등장을 했다면 80년도에서 2010년까지에는 디지털 리더와 앱이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다중 호르몬 분석을 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다중 호르몬과 웨어러블을 이용해서 연속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핵심 기술이라든지 측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에서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미래의 펜테크는 진단을 넘어서 이제 예측을 목표로 하며 이것은 여성 건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From detecting pregnancy to understanding woman's life. 저도 이제 여성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여성 진단 제품들은 임신을 확인하는 기술에서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기술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